네, 안녕하세요. 컨버전스 AI 개발팀의 최상학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할 내용은 지난주에 CSS 나이트인 서울이라는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세미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몇 점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준비한 PPT들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버벅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제 이유미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일본 분이시고요. 웹 분석 전문가 마스터라고 하십니다. CSS 나이트인 주최하셨고요. 이분은 이제 웹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웹 분석이 왜 필요하냐? 필요한 이유는 뭐 유입수, 페이지 수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웹 분석은 기업의 성과에, 기업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과 설정을 하는 걸 이제 웹 분석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간단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웹 분석이 왜 필요하냐? 이제 실제 정보랑 웹사이트랑 마케팅, 각종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이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보는 거죠. 저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웹 분석 전문가가 있대요. 일본에 협회가 있고 협회가 있어서 이제 이런 자격증 코스가 있대요. 초급, 상급, 마스터. 국내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면 기업들이 많이 찾는 추세니까 뭐 이렇게 자격증도 한번 획득해보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자격증 현황이고요. 요즘에 기업이 이제 이익 관련해서 많이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연습 문제예요. 홈페이지 작성 시장은 뭐 급성장하고 있다. 기업은 근사한 웹사이트를 원하고 있다. 뭐 홈페이지 데이터다. 웹 분석에서 툴의 성능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제 웹 분석가의 입장에서 이 단어들을 적절하게 바꾼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마케팅 시장, 성과, 고객의 소리, PDCA 사이클이 중요하다. 요거는 좀 이따 뒤에 나옵니다. 다 또 역시 성과랑 관련된 거죠. PDCA는 이제 계획하고 실행한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그걸 다시 리뷰해서 개선, 액션. 이거는 이제 굳이 분석에만 관련된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영향을 볼 수 있는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웹 분석 그분을 이제 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느냐, 뭐 리뉴얼을 하려고 하는데 가로폭 사이즈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냐. 그럼 이제 분석 그걸 토대로 구글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걸로 분석을 하나 봐요. 그래서 토대로 해서 1, 2, 3위 정도 가장 많은 거 정도 대응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한다고 하고요. 이제 경쟁 대기업들이 우리 콘텐츠에 어떤 것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경쟁 업체들은 우리 콘텐츠에서 어떤 걸 주목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그 로고 분석해서 IP 주소를 바탕으로 뭐 조직 이름, 그 조직이 어떤 단어들을 검색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할 수가 있대요. 조사해서 그걸 이제 바탕으로 알려주면 된다고 하네요. 컨셉 디자인에서도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세 페이지 중 이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놀이교실 같은 느낌, 부모랑 아이가 있는 거, 아이만 나와 있는 거, 아동 학습 페이지인데요. 이제 구독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구독을 하는 페이지인데 이 셋 중에 어느 게 가장 클릭률이 많았을까라는 문제를 냈었어요. 속으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리뉴얼 전, 이제 부모와 어린이, 재밌는 시간, 아이들만 나와 있는 내용. 가장 효과가 높은 건 가운데 거라고 해요. 당시에 이제 세미나 할 때는 거의 다 틀렸어요. 뭐 아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보통 생각과는 좀 달랐단 말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보통 결제를 부모가 하니까 부모랑 아이랑 있는 모습에 부모들이 결제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제 생각이고요. 유저 속성을 분석하는 거죠. 이 하루의 시간대의 유입량을 체크한 건데요. 10시에서 11시, 17시에서 18시, 16시 요 사이 분석량이 많았어요. 어떤 속성의 유저인가를 선택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10시, 11시, 17, 18시.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어떤 종류의 사이트일까요? 이제 이 전에 나온 이 속성 분석하에서
판단된 걸로 이것도 역시 같이 연계돼서 판단이 되겠죠. 해보면 주부하고 셀러리맨 쪽일 거라고 합니다. 주부하고 셀러리맨이니까 주부가 아마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폼 회사 계 사이트라고 분석이 나왔다고 하네요. 주부들은 이제 아침에 뭐 출근시키고 남편들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보낸 다음에 10시에서 11시쯤 인터넷을 하는 것이고 저녁에 저녁 식사 만들기 전에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사견으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셀러리맨들이 근무 시간에 가장 많이 인터넷을 한다고 하네요. 집에 가서는 안 하고요. 주로 다 근무 시간에 많이 한다고 그런 통계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끝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섹션이었고요. 다음이 분석에서 그 이유미 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PPT에는 빠져 있는데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사이트를 만들거나 이럴 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많이 이렇게 막 있는데 그런 고객들의 소리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면 이도저도 안 돼서 이상한 사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타겟을 한 개를 정해서 타겟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분석에서 이제 기업한테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보고서를 쓰고 그때 가상의 인물을 만든대요. 그 타겟으로 뭐 회사원을 인하든가 뭐 이렇게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주 타겟은 이 사람이고 이걸 위주로 콘텐츠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렇게 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A/B 테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A/B 테스트이고요. A/B 테스트란 이제 홈페이지에 A의 상황과 B의 상황을 두 개 다 적용시켜서 특정, 불특정 다수들한테 랜덤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많이 선택했는지를 해서 좋은 패턴이 되는 걸 이제 다음 사이트에 적용하는 거겠죠. 이분은 이제 소위 CMS라고 하는 CMS를 개발해 왔다고 해요.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것 같죠. 만드는 것에서 이제 결과를 얻어내는 것에 이분이 학교 다닐 때 교통 정치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런 분석에 관련된 이제 홈페이지 제작에서 분석하는 쪽으로 돌아와서 기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해서 모델화 시킨다. SEO, Search Engine Optimization, 예, 그리고 최적화, 검색 엔진 최적화고요. 유저 분석을 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문제들의 정리. 사이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유저빌리티상의 문제점과 마케팅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마케팅상의 문제점에서는 방문자의 성질, 콘텐츠적 문제 두 가지로 보고 있대요. 그래서 문제점을 알아내는 방법 두 가지 다 역시 이제 A/B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죠. 콘텐츠적 문제는 A 콘텐츠, B 콘텐츠 한 다음에 둘 중에 어느 게 많이 사용자에게 반응이 좋았는가를 분석해서 이제 그걸 적용하는 거겠죠. 방문자의 성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배너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데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클릭률이 높았던 쪽은 어느 쪽일 것 같아요? A와 B.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왼쪽. 정답은 오른쪽이라고. 네. 배너에 어떤 내용인지 정보가 있으면 이렇게 한다고 해요. 위쪽도. 토요일의 데이트는 CSS 나이트. 서울에서 만나요. 왼쪽. 왼쪽이라고.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먼저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설명이 있는 이걸 클릭하면 이런 반응이 있겠구나. 네, 이거는 이제 배너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남자예요. 이 발표자고요. 자기가 이제 재밌게 하려고 자기가 코스프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이제 또
생각해 본 거죠. 지금 바로 사진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세요라는 내용이고요. 이건 이제 전화하는 것처럼 지금부터 텍스트 넣으러 가지 않을래? 뭐 이런 의문요. 네, 이거는 별 차이는 없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이뻐서. 네, 같은 내용이고요. 이제 CMS 이 사람이 이제 공식 사이트 리뉴얼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콘텐츠 메인 콘텐츠에 있는 게 클릭률도 별로 안 높고 검색 엔진에서 노출은 되는데 들어와서 별로 반응이 안 좋았던 거죠. 저 사이트였고요. 그래서 CMS 사이트를 통해 유입되는 고객을 이제 분석해 본 거죠. 이미 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느냐, 아니면은 CMS를 가지고 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냐, 이렇게 체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쪽에 그 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고 타겟을 정해서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이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온다 이거죠. 그래서 수정했다는 거죠. 저 내용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전환율이 키워드를 CMS를 통해서 이제 와서 유입되는 확률이 이렇게 늘었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인간의 행동 분석을 과제로 더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고민해봐도 알 수 없는 건, 그러니까 이거 긴가민가 한 것들은 테스트를 직접 A/B 테스트를 해서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배너에서 아까 봤듯이 작은 문구 변화만으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네, 이런 행동 분석에 대한 얘기였죠. UX를 토대로 이제 사이트 접속이나 이런 걸 해석하는데 같은 1%라도 100회 중에 1회랑 만회 중에 100회는 의미가 전혀 같은 1%지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로 네, 두 번째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섹션이 너무 좋았는데요. 이건 이제 웹 접근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제목으로 김혜일 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이분이 뭐 접근성 관련해서는 유명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시각 장애인이세요. 눈이 안 보이는 건 아니고 저시력 장애인이신데요. 근데 이분이 PPT를 공유 안 해주셔서 좀 이따가 더 한 9일 정도 있다가 해준다 해서 제가 그냥 텍스트만 났거든요. 제가 강의 들으면서 메모한 거를 한번 그냥 적지만 이렇게 저고요. 이분은 시각장애인의 생활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자기 기준으로 실제로 겪은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서 한 거죠. 그래서 되게 공감 가고, 아 그렇구나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키포인트는 대체 텍스트를 실생활의 점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웹사이트에서 대체 텍스트를 시각장애인들의 점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대체 텍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은 뭐 전맹이 있고, 저시력, 고도근시 뭐 이렇게 있고, 웹사이트를 볼 때 확대기를 주로 이용한다고 해요. 저시력자들. 이분은 이제 저시력에 해당되는 거고요. 하루 일상. 이분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를 한번 이렇게 일상을 기록하신 거예요. 기상을 했을 때 먼저 시계를 먼저 본다는 거죠. 시계는 촉각시계를 이용하고 있고, 초침이 없대요. 그 촉각시계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손으로 만져봐야 되는데 초침이 걸리니까. 저시력자를 위한 시계는 바늘이 굵고 검은색 배경에 흰 글씨, 명도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게 고대비, 높은 명도.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가 아니라 일반 그 저시력자들을 위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서 뭐 웹사이트 도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를 감으려고 샴푸와 린스를 사용하는데 잠시만요. 네, 샴푸에는 점자랑 그런 촉각 정보가 없대요. 그래서 뭐 알아보기 힘들다는 거죠. 통은 있는데 병뚜껑 모양이랑 다 비슷하고 점자가 없다. 포장지에 점자가 표시되어 있는 게 뭐 그 일본 제품 중에 있나봐요. 일본이 이런 쪽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록시땅. 네, 록시땅. 그 핸드크림으로 유명하죠.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에는 점자 표시가 정확히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되게 좋아한대요.
제품 이름이 명확히 점자로 딱 표시되어 있대요. 그 통을 이렇게 만져보면 음료에 있는 점자, 음료에는 점자가 있는데 단군이라고 해요. 단순, 맥주, 음료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대요. 무슨 맥주인지. 자기는 카스를 좋아하는데 카스를 먹고 싶은데 점자를 이렇게 만져보면 그냥 맥주라고 적혀 있어서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저기 적혀 있죠. 점자는 대체 텍스트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거죠. 약속 장소로 이동하면 지하철 계단을 보는데 이렇게 계단의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막 내려가면 다칠 것 같고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본대요. 옆을 보면 계단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옆에 그 구분이 잘 된대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간대요. 자기는. 명도 대비 역시 중요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혼란스러운 패턴들, 그런 계단이나 이런 것들. 웹에서 이제 웹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클릭할 것, 하지 않을 것, 뭐 들어갈 것, 들어가지 않을 것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웹에 보면 텍스트들이 이렇게 보통 저희가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들은 흐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클릭 중요한 것들은 색깔을 좀 명도 대비 뚜렷하게 해놓고, 근데 이분이 약간 불편했던 거는 처음에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명도 대비가 뚜렷하게 있다는 거죠. 오버하기 전에 다 흐리니까 이거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내가 오버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불만을 좀 얘기했었어요. 좀 고려해봐야 할 것 같고요. 오버 전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네, 이런 거죠. 아이디 인풋의 라벨에 저희 왜 그 대체 텍스트 보통 라벨 안에다, 아니 그 인풋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회색으로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도 이제 저시력자들은 안 보인다 이거죠. 글씨 자체가 안 보이니까 대체 텍스트로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죠? 그다음에 명도 대비, 어떤 이렇게 대비를 크게 하는 방법 중에 이제 글씨가 크다라고 되는 건 아니래요. 커지면서 굵기도 같이 굵어져야 이게 느껴지는 거지, 굵기는 똑같은데 크기만 큰다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색이 면적이 넓을수록 구분이 좋고, 네, 정보를 표현한 것이 명도 대비가 중요하다. 흐린 폼 같은 거 이분이 이제 웹을 할 때 정말 그 되게 곤혹스럽다고 해요. 왜냐하면 폼 보통 왜 텍스트 주위 아웃라인들을 다 이렇게 흐리게 왜 해놓잖아요. 이 어디다가 뭘 입력해야 될지 저시력자들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저기 신발 같은 거라도 저시력자들은 되게 밝고 비비드한 컬러 이런 것들, 신발장에 어디 가도 아 저건 내 신발 이렇게 딱 보일 수 있게. 그다음에 저시력자들은 보통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고 판단한대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보통 보면 컨텐츠, 댓글, 헤드 이렇게 있는데 그 관계를 어떤 이렇게 관계가 딱 명확하게 섹션이 딱딱딱 구분될 수 있게 돼 있으면 참 보기가 좋은데, 보통 사이트들은 그런 구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쭉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는 댓글인지 어디는 뭔지 이렇게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거고요. 논리적인 순서 중요하다고 하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뭐 딱 보여주면 저시력자들은 한참을 봐야 되는데 얘가 나왔다가 금방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을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보통 이렇게 손을 올리면 레이어 팝업 같은 거 뜨잖아요. 근데 레이어 팝업을 마우스가 예를 들어 버튼이 하나 있고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레이어 팝업이 떠요. 근데 버튼에서 아웃을 시키면 레이어 팝업이 닫히잖아요. 근데 저시력자들은 확대기를 이용해서 레이어 팝업을 올린 상태에서 확대기를 킨대요. 그리고서 그 글을 읽으려면 레이어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어가 꺼져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불편함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마우스가 레이어 위에 올려 있으면 계속 유지하는 그런 사용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같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뭐 웹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마크가 되게 많다고 전 잘 모르는데, 무슨 뭐 인증 마크, 어디서 웹 접근성 인증 마크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고요. 그런 것들이 보장은 아니라고 이분은 생각한대요. 그거 있다고 해서 뭐 진짜로 좋은 건 아니니까 그건 최소한 이 정도 노력했다라는 정도의 어떤 표시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되게 좋았어요. PPT가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도 저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 일본말 읽을 줄 몰라서 히카이로 마시코라고 있나요? 네. 이분이 그 웹표 중국 가서 만드신 분이에요. 마크업 개발자분들은 그 바이블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저자분이세요. 네. 근데 이제 웹표준에 관련된 반응형하고 그런 반응형 웹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데요. 아마 마크업 개발자분들, 저는 좋게 들었는데 마크업 개발자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네, 나이테인 서울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도쿄에 있고 뭐 유명하다. 네, 여기서 이제 배울 것은 뭐 케이스 스터디, 워크플로우, 네, 스마트폰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 반응형 웹, 이미지 반응형 이런 거고요. 케이스 스터디는 반응형 웹은 기업들이 주로 2012년부터 많이 요구를 한대요. 왜 반응형 웹을 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업들이 2012년부터 많이 요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SEO 구글에서 그 랭킹이 높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하고 있고, 메인터넌스 유지보수가 쉬우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고요. 소니 대기업이죠. 대기업에서 반응이요. 이쪽은 모바일, 이쪽은 데스크탑 하고 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고, NTT 데이터도 하고 있고, 이런 사이트들 다 하고 있고요. 예, CSS 나이테인 사포로도 하고 있대요. 페이스북에 이제 매일같이 한 그 데스크탑보다 모바일 쪽이 뭐 7천만 명? 뭐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모바일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 그 구글 SEO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일본은 그 검색 엔진 우선 그 사용 순위가 야후 구글 빙 순위래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대요. 야후랑 구글은 거의 비슷한데 야후가 구글의 그 엔진을 사용하고 있대요. 그래서 구글과 야후는 거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구글을 사용한다고 보면 된대요. 그렇게 따지면 구글의 실제 점유율은 거의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SEO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글이 랭킹이 좀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7천만 명이 아니라요. 7,000가지 디바이스로 페이스북에 접근을 한대요. 여기 나오네요. 디바이스로 접근을 하고, 이제 예전에는 저희가 왜 디바이스로 체크했잖아요. 뭐 PDA,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있죠. 근데 그거 다 디바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체크가 못하죠. 7,000가지 디바이스로 접근하는데 그거 대응하기 힘들죠. 그래서 반응형으로 했는데 해상도로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저희 요즘에 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 하고 있는 그런 얘기고요. 이제 브라우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6 저희도 요즘에 대응 안 하죠. i6가 많이 다운됐다. 2.1%, 한국은 1.4%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반응형을 브라우저 대응을 하는데 8부터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이분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iOS 5, 6, 안드로이드 2.3에서 4X까지, 윈도우 폰 8 그렇게 합니다. iOS 이제 UI 관련된 내용인데요. iOS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아이콘 그리고 클릭 영역 44 곱하기 44 픽셀을 권장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이 영역이 사람의 이 손가락 요 눌렀을 때 요 영역이래요. 네, 그래서 터치 디바이스니까 저렇게 대응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다 영역들이. 그리고 아이콘들은 메타포를 이용해서 실세계를 반영하는 카메라, 뭐 사람 모양, 그룹 이런 게 있죠. 요즘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메뉴 모양이죠. 요거 새로 나온 메타포죠. 요즘에 많이 쓰는
요거는 이 분의 친구분이 만든 사이트인데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메뉴인데 좀 그냥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쭉 끌리면서 나오는 건데요. 그냥 자기 친구 사이트 자랑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44 곱하기 기억해야 될 것들이 44 곱하기 44 픽셀의 UI를 유지하고 읽기 쉬운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의 그 대비, 정확하게 대비를 이제 용도를 해달라는 거고요. 반응형 웹, 미디어 쿼리, 맥스 비드 768, 최대 768 이하에 대응한다는 얘기죠. 네, 미디어 쿼리 사용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반응형 이미지, 네, 가로 크기를 100%로 주고 페이트는 오토로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트는 자유자재로 될 수 있게. 네, 이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앞에 붙는 뭐 셀렉터 없이 그냥 IMG 이렇게 해서 전체로 모바일 대응한다면 이렇게 적용해도 좋더라고 말을 하니. 그리고 다른 테크닉으로는 유동적인 박스 사이즈를 위해서 이제 위드 오토, 그다음에 왜 플롯 논하냐면 이제 모바일에서는 작아지니까 반응형이면 보통 플롯은 이렇게 옆으로 붙잖아요. 근데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플롯이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또 필요 없는 UI들은 디스플레이 논시키고, 네, 그리고 정말 이미지 하이 DPI 대응하는 거죠. 비트맵 그래픽이 사용이 안 좋고 SVG나 벡터 그래픽이 좋다라고 이제 이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바이스 대응이 좋고 레티나 디스플레이 줌했을 때 깨지지 않죠. 비트맵은 깨지죠.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깨지잖아요. PNG, SVG 벡터니까 하나도 안 깨지죠. 비주얼 이펙트 벡터를 써라. SVG 서포트는 i9부터 지원을 하죠. 다른 뭐 모던 브라우저들은 잘 지원을 하고 안드로이드도 3.0부터 지원을 해서 아직 범용적으로 이렇게 막 쓰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기문 처리해서 로고 같은 거는 깔끔하게 나오려면 SVG를 쓰고 분기문 처리해서 i9 이하로는 그냥 PNG로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부였고요. 저분이 하신 1부 이제 2개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분은 이제 웹 최전방 생존법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살아가기 라는 걸로 이제 웹 개발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이분은 거의 다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관객들의 반응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싫었어요. 뭘 자꾸 물어보세요. 그냥 꾸준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한두 번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계속 물어봐요. 무슨 일 하세요? 근데 사용자들의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결국 다 듣고 나니까 좀 제가 생각하는 것과도 좀 비슷하고 얻는 게 있어서 이것도 평가하는 거에 만점 줬어요. 무슨 일 하세요? 네, 보통 이러죠. 홈페이지 만들어요. 이렇게 좀 쭉 보시면 돼요.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건 정리, 뭐 눈에 보이는 기능, 이런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 저희가 보통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죠. 해외의 인식은 이렇다고 해요. 가장 사용자와 밀접한 그야말로 프론트엔드 최전방이니까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국내의 인식은 손이 많이 필요한데 경제성은 별로 높지 않고 지속적으로 필요는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직군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거고, 하청이나 자회사로 유지해도 충분하고,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 빠질 중국으로 나중에 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이런 우려들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빼앗길 것인가, 네, 먹고 살기에 급한 것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 10년이 지나 프론트엔드 일이 당연해졌다. 근데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다. 프론트엔드는 중요한가? 아이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쭉 웹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이렇게 히스토리고요. 10년 전엔 저랬다는 거예요. 10년 후에 이제 우리는 나이가 되면 관리직으로 갈 것인가, 끝까지 기술자로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이제 프론트엔드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자들이 다 생각을 하는 내용이죠.
이거 다 보셨죠? 치킨집 네. 공식. 다 치킨집 차릴 거냐고 했을 때 또 아니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세미나 할 때. 죽을 때까지 개발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다 하죠. 이분이 이제 그 팀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력서가 온다고 해요. 암흑의 경력 3년, 연봉 3천, 뭐 포트폴리오 5개에서 20개 정도 사이트. 불에 뛸 땐 더 받았지만 정규직이면 제가 좀 양보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다는 거죠. 그분이 다른 이력서를 내시는 분이.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관점은 포트폴리오가 20개고 100개면 뭐하냐? 진짜로 내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는 안 된다는 거죠. 포트폴리오고 아무리 받아봤자, 만들어봤자. 이분이 연봉을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렇게 이력서를 갖고 와도. 그래서 항상 사람이 없다고 저쪽에서도 이분도 얘기한대요. 여기서는 PPT에서 빠졌는데 저분이 이제 사장님하고 대화한 내용 중에 뭐 사람 진짜 없냐 못 구하겠냐 사람이 없어요 못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뭐 어떻게 저기 계약직 구해서 우선 급한 대로 땜빵 해야지 예 그렇게 해야겠어요 뭐 이런 식의 정규직을 뽑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프리를 그냥 이용하는 경험은 쌓이지만 그 성과는 남는가? 항상 개인에게 뭐 장기적인 계획은 있는가? 특정 상황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나이 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밥벌이 월급 중요하죠. 네. 이분이 생각하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인데요. 잠시만요. 월급 도둑이 이제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량과 성과, 네,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시간을 일해도 월급의 차이가 난다. 실력과 경력, 중요도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채용 입장에서는 이분이 이제 봤을 때 보면 기술의 비중이 제일 낮았어요. 그 채용할 때 사람을 보는 것 중에 기술의 비중이 제일 낮았어요. 개념, 비전, 경험, 태도, 소통, 가능성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고 기술은 제일 낮았다는 거죠. 우리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최근에 뭐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자세나 이런 것들. 그래서 결국은 보통 이제 아까 그런 면접을 보고 나면 회사 내규에 따르자 이거를 보통 결정이 난다는 거죠. 직장의 신이라면 모시겠지만 뭐 1시간 남짓한 면접에서 그런 걸 다 보여주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고요. 네, 나왔네요. 회사 내규에 따라. 누가 아군인가, 퍼블리셔, 같은 회사 동료 모두 이제 이분이 회사와 나와 그다음에 고객, 갑에 대해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것, 안정적인 일터, 꾸준한 소득, 개인과 직장, 직업의 발전 이 부분이 이제 다 공통되더라고요. 회사가 바라는 것도 좋은 고객, 안정적인 수익이고 일 잘하는 직원, 꾸준한 성장. 그다음에 고객이 바라는 것도 훌륭한 성과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저분이 주변 환경이 휩쓸려 가는 건 아닌가. 이제 개인의 어떤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주변 환경에 너무 휩쓸려 가지 말고. 그래서 잠시만요. 프로젝트는 요 부분이 뭐냐면요. 프로젝트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서로 윈윈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선의가 필요하다. 내가 잘해줄게요. 잘 만들면 합당한 대가를 줄게요. 네, 이제 고객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서로 나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서로 선의가 필요하다. 어긋나기도 하지만 노력은 필요하고 피해의식 뭐 도저히 안 되겠어 보다는 함께 해나가자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시너지를 얻고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정말 중요한가.
커리어가 성공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원인 없는 결과도 없고 공평한 세상도 없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분 보는 거예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네, 공평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인정해야죠. 인정하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거 또 여기까지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반응형 2부입니다. 네, 사용하기 좋은 툴, HTML5 구조, CSS3 속성 이렇게 있고요. 파이어폭스 이거 반응형 웹 테스트할 때 좋은 거 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M 누르면 윈도우에서 이렇게 창 줄였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구글 크롬의 익스텐션으로 윈도우 리사이저가 있대요.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어도비 엣지 이거 있죠. 근데 이거 최근에 바뀌어갖고 한 사용자당 디바이스 한 개밖에 사용을 못하죠. 근데 얘가 웨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랩핑한 거거든요. 그래서 웨인을 직접적으로 그냥 쓰면 다 쓸 수 있어요. 디바이스 대수 관계없이. 그 다음에 엑스코드, iOS 시뮬레이터 엑스코드 설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맥 전용이죠. 네, 이거 있고, 안드로이드 SDK 해서 윈도우에서 쓸 수 있는데, 얘가 설치가 되게 오래 걸린대요. 버전이 업데이트가 너무 자주 돼서, 어쩔 때는 막 6시간씩 걸린다고 하네요. 거의 사용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죠. 그렇고, 이제 구조, 헤더, 내비, 섹션, 이건 다 이제 보통들 아는 내용들이니까, 섹션, CSS3 속성, 보통 메이저 속성이라고 보는 거죠. 예, 라인 그라디언트, 그라디언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웹에서 아직 쓰면은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거에서 성능 이슈 안드로이드 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테스트 필요한 것 같고, 트랜스폼, 트랜지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렇고, 그 다음에 보더 속성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라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아이콘이나 로고 같은 거에 쓴다는 거예요. 저걸 다 50%로 다 줘버려서 얘를 동그랗게 만든다는 거죠. 헤더, 뷰포트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폼 요소 사용하는 건데, 텔레폰, 어드레스, 이메일. 보통 이렇게 이 폼들은 클릭하면 거기에 특정된 키보드가 이렇게 위로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올라오죠. 근데 걔네들이 혹시 다르게 의도하지 않은 거로 올라왔다면 이렇게 노 설정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파비콘, 저희 보통 조그만 파비콘 대신 아이폰에서는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이 큰 아이콘을 지원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미디어 커리,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은 이제 이거를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저희도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명칭을 줬고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쓰면 있어 보인다고, 네, 여러분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반응형 앱이고요. 아까 나온 이미지, 사실 원래 이 이미지 이런 것들 여기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분이 1부에서 너무 빨리 끝나서 뒤에 거를 좀 거기다 넣은 것 같더라고요. 반응형 이미지 세팅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튀어나왔죠. 반응형이 아닌 경우엔. 반응형 할 때는 이렇게 딱 사이즈에 맞춰주죠. 박스에 위드 오토 주면 반응형 오토로 자동적으로 위드를 주는 거죠. 이것도 플롯이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걸 세로로 떨어뜨리는 거죠. 플롯에 논을 줘서, 가로 사이즈가 디바이스 작으니까 필요 없는 UI는 논으로 해서 없애버리고, 이거를 미디어 쿼리를 써서 이렇게 쓰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거는 NTH 차일드, 네, N번째 이렇게 볼 수 있죠. N번째 차일드를 선택하는 셀렉터 알려주는 거고요. 4번째, 5번째. 팁, 이거 밑에 거는 이제 탭 클릭하면 보통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색깔이 특정하게 반전이 돼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노랗게 변하죠. 그래서 그거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고요.
저희 옛날에 자동차 모바일 할 때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죠. 스크롤 탑 위로 올려서 주소창 없애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자동차 모바일 했을 때는 사용자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올리고 싶어서 막 그걸 힘들게 했었는데 그냥 아예 좀 늦게 1초 정도 그냥 주고서 딱 나온 다음에 조금 이따 올라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네, 폼 요소. 네, 타입 서치 하면 이렇게 맞춰서 올라오고요. 전화번호 하면 소프트웨어 키보드가 잘 올라오고, 이메일도 역시 맞춰서 이렇게 이런 게 추가되죠. 올라오고. 플레이스홀더 이거 쓰면 대체 텍스트, 옛날에 자바스크립트를 썼는데 이제는 필요 없죠. 하지만 접근성 아까 말한 거기엔 좀 문제가 되겠네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샘플 코드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부록으로 이제 말해준 게 그 서치 키보드의 음성 검색하는 거 있어요. 이게 실험적인 기능이라 X웹킷이라고 이렇게 앞에 프리픽스를 붙인데요. 스피치 넣어주면 이렇게 마이크 모양이 저절로 생기고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거죠. 지원해주는 데서는 이걸 만약에 썼을 경우에 지원해주는 데서는 이게 나오고 지원이 안 되면 그냥 안 나오는 걸로 끝이에요. 아무 문제 없고. 아까 인풋 타입의 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도 이메일, 텔, 뭐 서치 이런 것들도 지원을 안 하면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박스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용해 무슨 이렇게 막 겁을 먹고 이러진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